야간요가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 중에 하나인데 잠을 못 자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땀을 많이 빼면은 안 일어나거나 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좀 도움이 되죠, 원장님? 땀을 많이 흘리는 네. 것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뭐 피곤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어요. 네. 전립선 소변으로 관해서 저희 병원에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오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왜 지금 오셨어요 하는 제가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꼭 물어보면 나이 먹으면 다 그래 이렇게 하다가 뭐 소변이 피가 나오시거나 예. 잠도 못 주무고 계속 하루 5번씩 6번씩 일어나시고 병을 다 키워서 오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뭐 요즘은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워낙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전립선이라는 장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환자도 늘고 수술 필요성이 있는 환자분들도 늘고 두 가지 다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말씀한 환자분이 결국은 수술을 받으셨고 받은 후에 일상생활하면서 어떤 걸 조금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 탑5 예. 5가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소변을 오래 참지 않는 건데요. 소변이 방광이 너무 오래 있을 경우에는 뭐 염증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방광을 너무 자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방광이 소변을 너무 오래 참게 되면은 나몰라라 하면서 그냥 늘어나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아예 방광이 수축하는 기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급성요폐라 그러는데요. 아예 소변을 못 봐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참지 않는 것이 굉장히 첫 번째로 중요한 어떤 생활습관 교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어떤 분들은 소변을 참는 게 좋다. 방광이 가두는 힘이 좋아진다 이렇게 좀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원래 말씀대로 이거는 진짜 100배 더 안 좋은 습관이니까 꼭 명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야간요가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 중에 하나인데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수면 전에 예를 들어서 한 2시간이라든지 1시간이라든지 정해놓고 본인이 수면 전에 물을 안 마시는 습관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문화 중에 뭐 자리끼라 그래서 뭐 머리맡에다 물을 두고서 자다가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방이 뜨거우니까 목이 마르고 그렇죠. 건조하니까 목이 건조해지네.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전에 물을 마시거나 자는 중간에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땀을 많이 빼면은 안 일어나거나 예. 1회 정도 또는 2회 정도로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좀 도움이 되죠, 오늘? 땀을 많이 흘리는 네. 것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뭐 피곤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어요. 세 번째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커피나 알코올 같은 경우는 물을 같이 마시게 되지만 그거 마시는 양보다 배출하는 양을 더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카페인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소변량이 늘어나는 거를 좀 방지해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술은 건강에 최악이라는 거. 근데 환자분들이 약을 복용할 때 꼭 주의할 점이 좀 어떤 것 좀 있나요? 네. 감기약 먹었다고 얘기하시면서 감기약 때문에 안 좋아졌다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감기약 중에서 콧물이나 뭐 이런 간지러움을 덜하게 하는 약들이 소변이 잘 안 짜지게 만드는 방광이 무기력해지거나 그렇게 만드는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소변 보기 원래 불편하다 그러면 이전에 있던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치료를 받으면서 같이 하는 그런 것들 자세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약국에서 약사분들이 설명을 잘해줍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을 먹었을 때 소변이 안 나올 확률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약사분들이 꼼꼼하게 알려주시니까 숨기지 마시고 감기약을 먹을 때는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원장님 5번째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비만과 이제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인데요. 두 가지는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내장 지방이 많은 남성형 비만의 경우에는 장기가 전립선을 아래로 누르는 그러니까 전립선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앉아 있는 거는 아래에서 위로 누르는 효과가 있어서 어떤 장기든 압박을 받으면 제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고치기 쉬운 게 이런 체형 변화거든요. 왜냐면은 전립선을 자기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나 오래 앉아 있는 습관 같은 걸 교정을 함으로써 개선을 확실히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탑5 안에 개선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만인 분들도 열심히 운동하시면 좀 좋아질 수가 있다. 오늘 원장님께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 하지 말아야 될 거와 주의해야 될 거를 탑5 5가지를 안내 드렸으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제가 늘 말씀대로 전립선 비대증은 초기에 치료를 하시는 게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하는 날 어차피 그날 시간 다 비우시잖아요. 그날 비뇨기까지 가서 같이
검사를 받는 것도 추천드리니까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비대증을 놓치기 쉬운 게요. 건강검진 항목에 전립선 검사가 거의 없습니다. 없죠. 네, 생각보다 없고 혈액검사에 PSA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같은 날짜 잡아서 오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그날 다 쉬니까요, 예, 대부분. 아니면 오전 반차 썼다? 그러면 오전에 쓰고 저희 병원에 와서 검사하고 결과 듣고 오후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받는 날은 전립선 비대증도 검사를 받는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